강황 본편. 노란 뿌리에 축적된 시간과 믿음의 방향. 1. 강황이 건네는 첫인상. 강황은 눈에 띄는 식재료입니다. 색부터 먼저 말을 겁니다. 밝은 노란빛, 때로는 주황에 가까운 색감은 요리 속에서 숨으려 하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그러나 맛은 의외로 조용합니다. 향은 흙과 나무 사이 어딘가에 머물고 쓴맛과 매운맛은 분명하지만 과하지 않습니다. 강황은 스스로를 앞세우기보다 음식 전체의 방향을 천천히 바꿉니다. 이번 여정에서는 색으로 먼저 기억되는 식재료,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슈퍼푸드 중 하나인 강황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강황의 기원. 뿌리에서 시작된 의식과 생활. 강황은 생강과에 속한 뿌리 식물입니다. 기원은 인도와 동남아시아. 이 지역에서 강황은 음식 이전의 의식과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인도에서는 강황이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정화보호 축복의 상징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결혼식, 종교의식, 출산 전후의 몸 관리까지 강황은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등장했습니다. 이처럼 강황은 먹는 재료이기 이전에 몸과 삶을 다루는 재료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3. 우리가 아는 강황. 카레와 노란색으로 굳어진 기억.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강황은 하나의 색으로 먼저 기억됩니다. 카레 특유의 노란빛 혹은 주황에 가까운 색감. 강황은 향보다 먼저 시각으로 각인된 식재료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강황의 상당수는 단독 재료가 아니라 이미 섞여 있는 형태입니다. 카레가루, 향신료 믹스, 가공된 분말 속에서 강황은 항상 다른 재료들 사이에 섞여 등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강황은 하나의 역할로 축소됩니다. 맛을 내는 주체가 아니라 색을 담당하는 재료, 요리의 인상을 결정짓는 배경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강황을 떠올릴 때 특정한 향이나 맛을 정확히 말하지 못합니다. 카레 같은 냄새, 약간 씁쓸한 향신료 정도로만 기억합니다. 이것은 강황이 가진 고유한 성격이 희미해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강황은 단독으로 사용될 때보다 언제나 혼합된 상태로 먼저 알려진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사용량입니다. 강황은 조금만 넣어도 색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실제 요리에서는 극소량만 사용되고 맛보다는 시각적 효과가 먼저 강조됩니다. 이로 인해 강황은 많이 넣으면 맛이 망가지는 재료, 조심해서 써야 하는 향신료라는 인식도 함께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인식은 강황의 본질이라기보다 현대 식문화 속에서 형성된 사용 방식의 결과에 가깝습니다. 전통적으로 강황은 색을 내기 위한 재료이기 이전에 지방과 함께 천천히 익혀지며 음식 전체의 성격을 바꾸는 재료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강황의 모습은 강황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 노란 뿌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그리고 훨씬 더 깊게 식탁과 함께해 왔습니다. 4. 우리가 잘 모르는 강황. 슈퍼푸드가 된 이유. 강황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알려지며 강황은 항산화 항염 식재료라는 이름으로 슈퍼푸드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때부터 강황은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몸을 관리하는 재료, 기능성을 기대하는 식재료로 소비되기 시작합니다. 골든 밀크, 강황샷, 강황 캡슐, 강황 파우더. 강황은 음식의 영역을 넘어 건강산업으로 이동합니다. 5. 사회적 이슈 속의 강황. 믿음과 마케팅의 경계. 강황은 슈퍼푸드 트렌드의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과학적 연구 결과가 대중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강황은 종종 과장된 기대를 함께 떠안게 됩니다. 염증을 없앤다, 만병통치에 가깝다는 식의 표현은 강황을 식재료가 아닌 약에 가까운 존재로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강황은 분명 몸에 이로운 성분을 가진 식재료이지만 어떤 재료도 단독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강황은 생활 속에서 누적되는 재료이지 즉각적인 효과를 보장하는 도구는 아닙니다. 6. 강황의 기본 성격.
흡수, 조합, 그리고 과신의 한계. 강황은 사용법에 따라 평가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식재료입니다. 같은 강황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음식과 함께 쓰이느냐에 따라 부담 없는 재료가 되기도 하고 몸에 맞지 않는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이 차이는 강황의 성분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강황의 핵심 성분은 수용성이 아닙니다. 물에 잘 녹지 않고 체내에서도 그대로 흡수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황은 단독으로 섭취할수록 기대만큼의 활용도가 나오지 않는 식재료이기도 합니다. 전통 요리에서 강황이 늘 기름과 함께 쓰였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름은 강황의 성분을 풀어주고 체내에서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늘려줍니다. 이 조합은 우연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방식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후추입니다. 후추는 강황의 성분이 체내에서 활용되는 과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강황은 단독보다 기름과 후추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제 성격을 드러내는 재료가 됩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 강황은 이 조합의 맥락을 잃은 채 소비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물에 타서 마시거나 고농축 분말을 공복에 섭취하거나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하며 다량 섭취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이때 강황은 몸을 돕는 재료가 아니라 위장에 부담을 주는 자극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가 예민한 사람에게 강황의 쓴맛과 매운 성질은 공복 상태에서 자극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간과되기 쉬운 점은 지속성입니다. 강황은 단발성으로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식재료입니다. 하루 이틀 먹고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식단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때 의미가 생깁니다. 이 점에서 강황은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하는 현대 소비 방식과 성격이 잘 맞지 않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강황의 한계는 성분이 아니라 기대의 방향에 있습니다. 강황은 약처럼 다뤄질 때 오해를 받고 식재료로 대우받을 때 가장 안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강황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을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떤 방식으로 생활 속에 두느냐를 고민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7. 실제 음식 속의 강황. 조용하지만 방향을 바꾸는 힘. 강황은 요리의 중심에 서기보다 음식의 기조를 설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카레에서는 기본 색과 향의 골격을 만들고 볶음 요리에서는 기름의 무게를 정리하며 수프와 스튜에서는 맛의 가장자리를 둥글게 만듭니다. 최근에는 쌀밥, 두부 요리, 채소 볶음에도 소량 사용되며 건강을 의식한 조미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8. 지역별 강황의 인상. 향신료, 약재, 생활재. 인도와 동남아에서는 강황이 일상입니다. 매일 먹고 매일 쓰고 매일 관리하는 재료입니다. 서구권에서는 강황이 기능성 식재료로 소비됩니다. 골든 밀크, 보충제, 웰빙 식단의 상징처럼 사용됩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막 그 중간 지점에 서 있습니다. 향신료로서의 강황과 건강재료로서의 강황이 동시에 자리 잡는 과정에 있습니다. 9. 강황과 함께할 때 조심해야 할 조합. 몸보다 기대가 앞설 때 강황은 대부분의 음식과 물리적으로는 잘 어울립니다. 문제는 조합 그 자체보다 섭취 맥락과 기대치에 있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오해는 강황을 많이 먹을수록 좋은 재료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강황은 향신료이자 식재료이지 양으로 효과를 끌어올리는 재료는 아닙니다. 기름진 음식과의 조합에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황은 지용성 성분을 지니고 있어 기름과 함께할 때 흡수율은 높아지지만 이미 지방이 많은 식단에 반복적으로 더해질 경우 소화 부담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튀김류, 크림소스, 버터 사용이 많은 요리에 강황을 건강을 위한 추가라는 이유로 더하면 맛의 균형보다 지방의 무게가 먼저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복 섭취입니다. 강황의 쓴맛과 매운 성질은 공복 상태의 위장에 자극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위염이나 속쓰림을 자주 겪는 사람에게 강황 음료나 고농축 분말은 편안함보다 불편함으로 기억되기 쉽습니다.
강황을 물에만 타서 마시는 방식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흡수 효율이 낮을 뿐 아니라 몸에서 받아들이는 방식과 전통적 사용 맥락과도 거리가 있습니다. 또한 철분 섭취가 중요한 식단과의 동시 사용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강황에 포함된 일부 성분은 미네랄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철분 보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섭취 시간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강황을 약의 위치에 두는 순간 식단 전체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황은 음식 속에서 조용히 작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재료입니다. 특정 효과를 목표로 삼아 강황을 전면에 세우는 순간 오히려 몸과의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황은 조심해야 할 식재료라기보다 과신하지 말아야 할 식재료에 가깝습니다. 10. 강황과 궁합이 좋은 조합. 조용히 제 역할을 하는 순간 강황은 특정 음식 위에 얹히기보다 식단의 흐름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갈 때 가장 안정적인 식재료입니다. 강황이 빛나는 순간은 눈에 띄게 드러날 때가 아니라 없으면 허전한 상태를 만들 때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합은 기름과 함께할 때입니다. 올리브 오일, 코코넛 오일, 참기름처럼 향이 과하지 않은 기름과 함께 사용하면 강황의 쓴맛은 눌리고 따뜻한 흙내음과 은은한 향만 남습니다. 이때 강황은 맛을 덧붙이기보다 기름의 무게를 정리하고 요리 전체의 인상을 한 톤 낮춰줍니다. 채소와의 궁합도 좋습니다. 당근, 감자, 콜리플라워, 시금치처럼 단맛이나 담백함이 있는 채소에 강황을 소량 더하면 맛의 방향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강황은 채소의 단맛을 과하게 밀어올리지 않고 끝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곡물과 콩류에서도 강황은 안정적입니다. 쌀밥에 아주 소량을 넣어 지으면 밥의 향을 해치지 않으면서 식사의 인상을 따뜻하게 바꿔줍니다. 렌틸콩, 병아리콩, 두부 요리에서도 강황은 단백질의 질감을 부드럽게 연결합니다. 우유나 식물성 밀크와의 조합은 강황을 가장 대중적으로 이해하게 만든 사례입니다. 이른바 골든 밀크는 강황을 약처럼 다루지 않고 하루의 리듬 속에 넣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조합에서 강황은 효과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몸이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양입니다. 강황은 많아질수록 설명이 필요해지는 재료입니다. 반대로 소량일 때는 아무 설명 없이도 식탁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황은 특별한 날을 위한 식재료가 아니라 평범한 날의 방향을 조금 바꾸는 재료에 가깝습니다. 11. 강황이 남기는 여운. 색보다 오래 남는 인식. 강황은 색으로 기억되지만 진짜 역할은 몸과 식습관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먹을 것인가? 강황은 그 질문을 조용히 던지는 식재료입니다. 12. 노란 뿌리의 끝에서. 오늘 우리는 강황이라는 뿌리를 따라 음식, 문화, 건강, 그리고 사회적 기대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강황은 강한 주장보다 지속적인 선택에 가까운 재료입니다. 다음 식재료의 여정에서도 이렇게 음식 너머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맛있는 식재료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